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한 키워드가 기술에서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을 해부하며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꾀하고 있는 일본이 그동안 기술 개발만을 강조하던 패턴에서 인재 양성, 인력 관리로 눈길을 돌리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유력 언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실적과 직원 보상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한국 기업들이 매년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직원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나눠주는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진단했는데요. 최근 이온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는 매년 소속 사업부의 경영 실적이 목표를 초과하면 연봉의 최대 50% 이내로 초과 이익 성과급을 지급한다며 지난해 호황이었던 반도체 사업부문 직원들이 얼마 전 대규모 보너스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삼성전자는 직원 전원에게 월급 2개월분을 특별 격려금으로 나눠준 데 이어 올 1월 말 3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추가 보너스를 지급한 바 있죠. 삼성이 3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1위를 탈환한 성과를 내면서 실적 연동 정기 성과급과 별개로 5개월분의 특별 보너스가 지급된 셈이라고 짚었습니다. 니케이는 삼성전자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인용해 삼성 한국 직원 10만 9,490명의 2020년 평균 연봉이 1억 2,700만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26%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2021년에는 평균 연봉이 더 크게 늘어났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직원 보상 시스템은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생전 성과에는 급여로 보답한다는 경영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성과 체계도 삼성에 뒤지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난 1월 말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10개월분에 달하는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죠. 그러면서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확실한 직원 보상 체계는 만성적인 기술자 부족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세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첨단 개발, 공장 증설 등으로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하죠. 특히 천문학적인 연봉을 제시하는 중국 기업과의 스카우트 전쟁에서 인재를 지키려면 처우 개선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비판도 내놨는데요.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보와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 반도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반도체 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바 있죠. 그러나 니케이는 전자 대기업들의 반도체 사업 포기나 축소가 이어진 지 10년 이상 지나면서 대학이나 기업에서 반도체 연구를 하려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경직된 임금 체계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니케이는 반도체 산업을 재부흥하려면 경쟁력의 원천인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하고 육성해야 하는지 한국의 사례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승승장구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을 낱낱이 분석하며 반도체 산업 심폐소생술에 나섰지만 10년 이상 침체되어 온 일본 반도체 산업을 과연 되살릴 수 있을까요?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